请听韩语节目。 안녕하십니까? 중화민국 국제방송 타이완의 소리 RTI 한국어 방송입니다. 금요일 방송은 간추린 뉴스 랜선 미식회 멜로디 가든의 순으로 이어집니다. 간추린 뉴스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라이칭더 총통은 오늘 23일 중국의 저가 덤핑 공세에 맞서기 위해서는 반도체 공급망의 단결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일본, 파라과이의 굳건한 우호 관계를 기념하는 축하 리셉션이 20일 저녁 임페리얼 호텔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타이완, 일본, 파라과이가 3국 우호 리셉션을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화민국 외교부는 미국 상하 의원들이 힐튼, 메리어트, 하얏트 호텔에 타이완 중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서한을 보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20일 외교부가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우즈중 외교부 차관은 프랑스 일간지 르텔레그람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우 차관은 인터뷰에서 현재 양안 정세의 근본 원인과 중국의 대타이완 위협의 본질, 이에 대응하기 위한 타이완의 전략 등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라이칭더 총통은 오늘 23일 오전 타이페이 인터내셔널 컨벤션 센터에서 거행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파트너십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이날 중국의 저가 덤핑 공세에 맞서기 위해서는 반도체 공급망의 단결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이날 개막식 치사에서 중국은 정부 보조금으로 인해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 패널 등 산업에 이르기까지 저가 덤핑 이 촉진되어 글로벌 산업에 심각한 방해를 초래했다면서 이 같은 문제는 반도체 산업에도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반도체 공급망이 단결하고 협력해야 산업의 안전을 확보하고 앞으로도 혁신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올해 컴퓨텍스에는 전 세계 30여 개국 1,4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해 4,800개의 부스를 꾸렸으며 5만 명이 넘는 글로벌 참관객을 끌어들였다면서 이는 타이완의 반도체, ICT와 전자부품 등 분야의 오랜 노력에 대한 성과이며 타이완 산업의 글로벌 영향력과 경쟁력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이어 타이완은 선도적인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적 책임을 짊어질 의향이 있다고 밝히며 타이완은 AI 시대 과학기술 발전의 중심점이 될 자신감과 능력이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정부는 법제, 정책, 금융, 조세 등 4개 방향을 통해 산업 발전을 전폭 지원하고 보다 이상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타이완, 파라과이, 일본 3국 우호 리셉션은 일본 주재 타이완 대표처와 일본 주재 파라과이 대사관이 공동 주최, 주 일본 타이완 대표와 일본 국회 내 대타이완 우호 단체 일화 의원 간담회 회장을 비롯한 38명의 일본 국회의원 그리고 파라과이 대통령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주 일본 타이완 대표는 지사에서 타이완, 파라과이, 일본 3국의 우호 관계를 지지해 오신 여러분께 감사를 전해드린다며 우리 3국이 민주주의,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지역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는 항해의 자유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연대를 이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타이완, 파라과이, 일본은 유대감을 강화하고 협력을 심화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파라과이 대통령은 타이완은 존경스럽고 감격스러운 위대한 국가이며 타이완과 파라과이 모두 이후 강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끈기 있게 나아가고 있다며 역경에서든 순경에서든 타이완은 언제나 파라과이의 진정한 친구라고 화답했습니다. 미 하원 존 무레나 중국 공산당 전략경제특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마샤 블랙번 상원 의원은 지난 21일 힐튼, 메리어트, 하얏트 호텔 측에 보낸 서한에서 호텔 웹사이트와 안내문 등에서 타이완 중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곧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임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공화당 의원들은요, 이는 미 정부의 입장과 극명하게 대조되며 타이완에 유리하지 않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22일 린자롱 외교부 장관 명의의 성명에서 미 국회 친구들이 다시 한번 구체적인 행동으로 타이완을 지지해준 것에 대해 린자롱 외교부 장관은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랫동안 글로벌 기업에 경제 강압 수단을 가해 이들 기업이 사실이 아닌 정치 주장을 따르도록 강요해왔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이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할 것이며 또한 외국 기업이 타이완의 명칭을 부당하게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외교부와 재외공관은 즉시 교섭을 취할 뿐 아니라 타이완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여 타이완 명칭 관련 부당 표시 시정을 적극 쟁취하고 이를 통해 타이완 국격의 존엄과 타이완인이 응당 가져야 할 권리를 수호하겠다고 외교부는 강조했습니다. 우 외교부 차관은 르텔라 그람과의 인터뷰에서 양안 관계가 계속해서 긴장 상태에는 근본적인 이유는 타이완의 민주주의 체제가 화인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중국이 주장하는 권위주의 체제만이 중국 인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논설에 도전을 가져왔다며 따라서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주도적 지위를 확장하고 국제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시진핑 집권 이후 타이완 통일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2027년은 중국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을 맞는 해라며 베이징 정부는 군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있고 2027년을 타이완을 침공하는 중요 시점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사적 위험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양안의 충돌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타이완은 결코 위협을 과소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방위에 강한 결의를 보여줬습니다. 금요일 간추리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RT 한국 방송의 진옥순, 손전홍입니다.